박사님 미국은 며칠이나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12박 13일인가요? 12박? 네, 12박 13일 갔다 온 것 같아요. 와. 일요일 날 가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거기 있었어서. 이번 여행의 목적은 컨퍼런스 2개예요? 아니면은 하나만 가려고 했는데 운 좋게 2개가 된 거예요? 운 좋게 2개가 됐죠. 원래는 이제 해시코프를 가야지 했는데 보통 일주일만 갔다 오면 좀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근데 막상 할 때는 숙소비도 너무 비싸서 고민 되게 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한 2주는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주에 GitHub 유니버스가 있어가지고 네. 그 장소가 좀 비슷했어요. 장소가 네, 둘 다 샌프란, 샌프란. 네, 시내, 샌프란시스코 시내라고 부르는 거기에 다 있어서. 여러 번 다녀보셔서 거의 마실 가는 느낌으로 가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진 않은데 그냥 습관처럼 가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가야지 그냥 그냥 1년에 한 번 휴가 가듯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샌프란시스코로 가시는 거네요. 여태까지 거의 매년 그랬는데 이제 좀 지겨운 거가 지겨워서. 제 작년인가 다른 데 아니었어요? 작년에 오스틴이었는데 오스틴도 네. 일주일 있고 한 3일 있고 끝나고 샌프란으로 넘어갔거든요. 오스틴하고 샌프란하고 어디가 더 좋아요? 느낌상? 컨퍼런스 듣고 뭐 이런 거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달랐는데 샌프란은 막 진짜 거의 저녁마다 계속 미덥이 있어서 미덥닷컴이나 이벤트 브라이트만 뒤져도 계속 갈 데가 막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 취하면 회사도 구경 갈 곳도 있고. 근데 텍사스는 이제 컨퍼런스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골 근데 왜 거기서 한 거지? 작년 해시콤프가 거기서 했던 네. 거잖아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도 거기서 할 거예요. 텍사스가 뭐 은근 그런 걸로 유명할 때요. 나름 컨퍼런스? 세금이 싸서 우선 텍사스 쪽에 본사를 세우는 데도 많고 다음이 제주도에 세우듯이 그리고 이번에 소문에는 아마존이 그 제2 사옥의 도시를 정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중에 후보가 하나가 텍사스, 댈러스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됐어요? 아직은 안 정했는데 뭐 2개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원래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뭐 샌프란시스코처럼 교통과 주거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사람 뽑기 힘드니까 뭐 뉴욕이나 뭐 댈러스 뭐 2개 고를 거라고는 하던데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컨퍼런스 알아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큰 도시들 말고 이게 컨퍼런스 주로 하는 몇 개 도시가 있더라고요. 포틀랜드나 오스틴 같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시설 적당히 되고 큰 장소 있으면서 약간 안전한 도시. 외부에서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텍사스 안전한가요? 그 오스틴은 그냥 맞아. 좀 시골 같아요. 시골 같고 그냥 별로 아시아인들에게는 되게 위험해 보여요. 홈리스는 많긴 한데 오히려 별로 그렇게 위험한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좀 저녁에 돌아다녀도 오히려 샌프란이 사람 많아서 조금 안심을 할 뿐이지 조금만 벗어나면 되게 좀 무섭거든요. 근데 오스틴은 좀 훨씬 덜 한 것 같긴 했어요. 그 GitHub 유니버스 참가하신 데 봤었거든요. 근데 장소가 엄청 특이하더라고요. 뭐 하는 건물인 거예요? 그게 원래는 박물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팰레스 오브 아트? 네. 파인 아트인가? 네, 그게 근데 건물이 사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궁전? 네, 궁전 약간 아닌가? 미국 느낌 아닌 네. 느낌으로 이상하게 생겨서 저도 옛날에 관광 갔을 때 이 건물은 뭐지? 라고 지나간 게 있는데 네. 평소에는 앞에 안에서 뭐 전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전에는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샌프란 좋아하고 관광 하시는 분들은 다 이름 알긴 알더라고요. 네.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냥 똑같이 컨퍼런스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완전 다 꾸며져 있어서 원래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그냥 1층짜리 엄청 큰 공간으로 그냥 뚫려져 있어요. 그냥 약간 네. 원래 좀 특이한 데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GitHub이 그쵸. 전에는 뭐지? 폐 건물 같은 70피어스인가? 저 하여간 좀 밑으로 내려가면 네. 거기에서 이제 엄청 큰 그냥 공장인데 폐공장 아무도 안 쓰는 네. 그런 데서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로 올라갔더라고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약간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 원래 보통 호텔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큰 네, 컨퍼런스. 그쵸, 네. 요즘
특이했던 것 같아요. 샌프란 쪽에는 큰 호텔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거의 거. 행사를 엄청 비싼 애플이 하는 행사장 하거나 모스콘 센터. 네, 모스콘 센터인데 또 거기도 가끔 꽉 차면 애플이 그래서 막 산호세 밑으로 내려오고 보면 작년 WWDC 했던 데서 오라클도 하고 네. 그냥 장소가 큰 회사들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스콘이랑 뭐 산호세 어디랑 이번에도 해시컴프 하는 주간에는 거기서 오라클 코드원 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모스콘 센터 지역은 진짜 완전 다 오라클로 다 깃발 세워져 있고 완전 도배돼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숙소비가 진짜 비쌌겠네요, 그러면. 뭐 그 탓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오라클 같은 큰 기업에 가면은 거기 참여할 때는 기업에서 가가지고 그쵸. 숙소비를 엄청 빵빵하게 지원받고 가잖아요. 거기는 몇만 명 규모라서 플러스가 그래요? 깃허브는 한 몇 명? 깃허브는 그냥 그 숫자는 정확히 안 맞는데 느끼기에는 한 3,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크진 않네요. 네. 리인벤트나 이런 규모에 비하면. 이제 리인벤트는 안 가봤는데 리인벤트는 장난 아니죠. 지금 제가 이번 달 말에 가는데 라스베가스에서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몇만 요즘은 명은- 가면 몇만 명이 네. 세션과 세션 사이에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라스베가스 거리를 우리나라 명동 지나다니듯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청 많다. 거기는 행사장이 워낙 많아서 호텔 한 이번에 7개인가에 나눠서요. 근데 호텔 사이사이가 멀어서 애초에 세션을 호텔 이동하면서 들을 수도 없고 파이콘 한국이 몇 명 정도였죠? 한 2천 몇 명? 아, 그 정도. 비슷한, 조금 더 큰 정도였네, 그럼 깃허브이. 엄청 크진 않네. 네. 근데 코엑스에 살아 그래요 다음에. 그래서 기도 발표장이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네. 이거 꼭 무슨 이종격 투기 하듯이 그렇죠. 가운데. 원형 무대라서 네. 처음 그러니까 그게 그 장소가 그 파인아트인가 거기가 그냥 직사각형으로 엄청 큰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쪽부터 한 3분의 2는 다 부스 공간이랑 뭐 음식 있고 이런 공간이고요. 나중에 3분의 1이 그 발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무대가 있고 저도 무슨 쇼 하는 줄 아세요? 뭐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둘러서 쭉 앉고 그게 모니터가 3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키노트 끝나면 그 3면 기준으로 커튼을 쳐서 그럼 3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트랙을 돌리고 다시 커튼 걷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옆 부스에 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가운데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제가 사이드에 앉으니까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혹시 아무리 방음 커튼을 해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냥 뭐 키노트도 되게 재밌고 원형으로 하는 거 처음 봐서 아, 다른 발표도 다 원형 거기? 아니요. 아니죠? 키노트만, 네, 네. 키노트만. 그래서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뭐 아시겠지만 발표하면 신경 쓸 게 되게 많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턴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좀 그 키노트 하신 분 누구신 거예요? 깃허브에서 네. 뭐 처음에 나오신 분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소개는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깃허브에서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은 지금 없거나 이제 많이 물론 나가셨죠. 예,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 뭔가 VP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저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새 CEO가 나오진 않았나 봐요. 네. 그리고 그때는 완전 합병 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신 것 같던데. 발표하기 전이었잖아요. 발표 아니 이제 정해져 있긴 했는데 아무튼 네.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저는 사실 그 전에 이미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때는 아직 아니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한 것 같아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컨퍼런스 딱 끝나고 이제 바뀐 거잖아요. 공지해가지고 이제는 컨퍼런스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니야? 돈 많으니까 모스콘 센터에서 하고 오라클 밀어내고. 아, 이건 다 계획이 잡혀있던 거니까 어쩔 수 없었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갈 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 뭐지? MS 분위기가 많이 날라나? 아. 얘네 어떻게 하려나? 그랬는데 그냥 MS도 그냥 딴 부스랑 그냥 거의 비슷한 취급인 것 같고 그냥 전혀 느낌이 안 나서 아직은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직 아니었더라고요. 내년에 또 가셔야겠네요. 내년에 가면 이제 바뀐 분위기를 아. 느끼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이거 가셔서 발표 막 키노트에도 몇 개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액션이 일단은 액션을
키노트 이틀 키노트에 많은 부분 액션으로 할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액션이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요. 걔도 확실히 민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해시코프도 좀 비슷하긴 한데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렇게 뭐 애플 그런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짜잔 발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특히 깃허브 같은 서비스는 그쵸. 더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서 이렇게 사람들 막 궁금해하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그런 요즘은 그런 거의 상징은 약간 애플이니까 애플처럼 뭐 이런 것도 된다. 사람들 박수치고 이렇게 처음에 막 보여주고 할 때 그걸 여태까지 다 숨기고 있다가 딱 터뜨리는 게 그러니까 더 좀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랑 이번에 하면서 옥토버스라고 스테이트 오브 옥토버스인가요? 그거 네, 맞아요. 해가지고 깃허브의 사용자 통계랑 그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세션 중간중간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이트 가보면 되게 자세히 엄청난 내용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어느 국가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지 뭐 네. 네, 사용자, 뭐, 개발자 수, 저장소, 이런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1위는 다 그냥 미국으로 다 돼 있긴 한데, 그 밑에서 막 치열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그런 거 계속 얘기하고, 이제 그쪽에도 좀 신경 쓰려고 계속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분발해야겠네요. 네. 16위밖에 안 되는데. 16이면 꽤 높은 거 아니에요? 인구. 위에 뭐 우크라이나, 폴란드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폴란드 개발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DHH라고. 그래, 그분이 폴란드 사람이구나. 예, 제가 폴란드 파이썬 개발자라서. 네.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영어 네이티브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불리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본은 격차가 많이 나는데. 일본도- 인구수로 비교해 보면. 그쵸. 일본 낮은 편이죠, 되게. 예, 그렇겠네요. 일본도 약간 그런 면에서 올드하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는 좀 느끼는 거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쵸. 개발 커뮤니티라든지 개발 행사라든지 그런 거 규모로 보면 한국보다도 훨씬 앞서고 뭐 어디 가도 뒤지지 않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깃허브 보면은 참여는 되게 저조한 편인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저 기tab이 오픈소스만 기준인가요? 이게 정확히 컨트리뷰션. 데이터 그건 아닌데, 그 깃허브 활동 내역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체 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컨트리뷰션 따로, 뭐, 저장소 따로, 뭐 따로 다 나눠져서 있어서. 저장소라면 한국의 회사들도 그렇고 깃랩을 직접 깔아서 설치해서 쓰는 그쵸.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네.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돈 주고 그냥 써버리니까 그런 차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근데 해요. 이거 순위 말고 다른 통계를 봤을 때는 미국이 그냥 압도적이긴 했어요.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긴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랑. 그리고 뭐 중국은 워낙 요새 치고 올라오니까 그런 것 같고 그 밑으로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나라들이 많아서 그런 느낌이긴 했던 것 같아요. 가셨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나요? 미국 맞아요. 사람들 대다수고 사람들이 이제 근데 면면이 미국이니까 근데 어떤 미국 사람이라는 사람들일까? 건 봤을 때 알 수가 없잖아요. 서양 사람과 동양계 사람들 동양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동양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래도 느끼는 분위기 같은 거는 이 사람 그 개발자인지 뭐 혹은 그냥 영업사원인지 이런 분위기들 중에는 다 개발자였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냥 개발자인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깊게 얘기는 못 나눠봐서 많은 사람들과 그런 줄 모르겠고 또 깃허브니까 제가 명찰 슬쩍 써봤을 때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이렇게 중간중간 네. 잠깐 나왔을 때 몇 분 계시던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걔네들은 뭐 로컬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긴 하겠죠. 오기도 편하고. 부럽네요. 이렇게 뭔가 오스콘이 있긴 하지만 오픈소스를 주제로 좀 더 자유로운 문화가 느껴지는 그런 행사라서. 오스콘이 사실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는 오스콘은 주로 한 이제 번도 안 발표 위주고 뭐. 모스콘이 뭐예요? 한국에서 오픈소스 컨퍼런스라고 오렐리에서 하는 저는 네. 미국에서 말하는. 네. 한국에서 하지 않나요? 그건 삼성 건가요? 네, 그건 네. 소스콘. 소스콘. 헷갈렸네. 삼성 소스콘. 딴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15년인가? 네. 그러니까 깃허브 유니버스 처음 열렸을 때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분위기는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썼지만 좀 실망했던 게 이게 제가 약간 기대한 거는
GitHub 엔지니어링 블로그 같은 아, 네. 그런 세션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를 기대했거든요. 네. 근데 갔을 때는 이게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뭐 세션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뭐 Git 머지 전략 이렇게 하는 거를 들어갔는데 이제 정말 터미널도 안 켜고 UI에서 그 머지 버튼으로 UI 머지 하는 거 이런 거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GitHub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세션이 난이도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좀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실망도 개인적으로 좀 실망하고 약간 놀랬던 건 미국이면 왠지 다 GitHub 쓸 것 같은데 얘네도 아직 미국에서 그러니까 도입시키려고 GitHub 알려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좀 의외를 느꼈는데 이번에는 GitHub 사용법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근데 GitHub 제품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다 그런 거 GitHub 생태계에서 뭐 연관된 애들 와서 발표하고 다 대부분 좀 그런 걸로 채워져 있던 것 같아요. 좀 원하시는 세션들. 뭐 테크 블로그 같은 느낌의 발표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좀 제품 위주로 많이 얘기는. 네. 제품 위주랑 아니면 이제 GitHub이랑 협업해서 하는 애들, 뭐 서클이나 그런 데들에서 이제 오픈소스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하는 거 그냥 우리 개발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해보자 그냥 이런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리인벤트나 그런 데는 어때요? 가시면은 패션 수준은 그냥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인벤트 이제 숫자로 나눠지거든요. 꼭 대학교 하듯이. 뭐 101, 뭐 20, 30, 101, 201까지는 완전 초보 대상으로 하는데 그 세션이 많긴 해요. 근데 또 일반 키노트는 AWS는 이제 키노트가 애플보다 더 좋아요. 키노트에 발표할 신규 서비스 너무 많아요. 획기적이에요. 애플 키노트 가면 사실 요즘에 좀 약간 실망하거든요. iOS 발표나 뭐 이런 거. 구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음날 봐도 좀 충분해. 구글도 요즘에 키노트에 자기들 SDK나 옛날엔 그런 거 발표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자기들 AI의 우수성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키노트에서. 그렇긴 하죠. 근데 아마존은 신규 서비스가 너무 센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딱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세션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물어볼 수 있고 세션이 끝나면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2개가. 나와서 줄 서서 그냥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01부터 있고 사례 발표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AWS의 뭐 S3나 뭐 위성 데이터를 쓰는 회사가 나와서 발표하고 꼭 뒤에 물어보는 시간을 꼭 길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럴까요? 임원급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션도 따로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임원급들은 개발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근데 리인벤트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한 세션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인벤트는 약간 자기 수준에 맞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 트랙은 몇 개나 됐던 거예요? 트랙 3개요. 엄청 많진 않네요. 네. 트랙 3개인데 이름이 뭐 이상했거든요. 이름이 뭐. 헬릭스. 그래서 사실 트랙별 무슨 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우리 트랙에 약간 성격을 지어주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뭐 없어서. 저는 항상 갈 때마다 헷갈려요. 내가 이번 가게 이름이 뭐였지? 이름 발음도 힘들어요. 헬리사인, 트라이플론, 페리스피어? 이름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거기서 아는 분이 한 분 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뭐 얘기하고 나눴었는데, 다음 세션 어디서 들어요? 그러면 자꾸 사이트를 열어봐야 돼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거 뭐지? 그러겠네. 한국 분들은 좀 만나셨어요? 거기서? 거기서는 그냥 돌아다니는 한국 분들하고는 인사는 안 해봤고요. 그냥 원래 아는데 거기 샘플에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냥 샘플에 있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신청을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그분 통해서 또 딴 분이 그 다음날 패널 토의로 누가 참여하게 돼서 한국 분이, 그래서 그분하고도 좀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그랬어요. GitHub 샵이라고 있던데 네. 여기선 좀 싸게 팔아요? 싸게 팔지는 않고요. 네. 싸게 팔지는 않는데 70불 이상 주면 그 휴보 피규어를 줬어요. 70불 이상 결제하면 휴보 피규어를 주고, 근데 둘째 날엔 그냥 지나간 사람 막 주고. 그래요? 많이 남았나 보네. 샵에서 많이 사람들이 사오셨어요, 뭐를? 네, 저도 좀 사고, 네. 누 줄 것도 사고, 부탁받은 것도 사고, 그래서 나중에 부탁받은 거 샀을 때는
그 큐브 피규어가 없었어요. 70불 넘게 샀는데 아, 네, 그거를 이미 해서 저희 다 떨었다고 해서 약간 섭섭해서요. 아까 공짜 뿌린 거 내가 다 봤는데 근데 기덥 상품 많은데도 막 사고 싶은 게 많이 있었나 보네요. 새로. 일단 근데 여기서 사면 항상 살 때마다 뭐 한 15만 원어치 모으게 되고 고민을 하고 배송비 들고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 거는 좀 안 샀고요. 없는 티셔츠 종류 중에 좀 사고 싶은 거랑 그 전에 있는지 몰랐는데 컵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옛날 컵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컵 바꾸고 뭐 그건 비행기 네. 값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비행기가 지금도 기타 티 입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애플도. 네 그쵸 후드도 기타 없었네. 아, 그래도 기텁은 많이는 안 비싸죠, 옷이. 네 그렇게 비싸진 않는 것 같아요. 애플 WWDC 있을 때는 진짜 비쌌어요. 그래? 그래요? 브랜드보다 더 비싸. 아, 해가지고 몇 개 샀는데 막 50만 원, 60만 원. 와. 티셔츠 몇 개 샀는데. 저는 이게 55불? 아, 후드가, 진짜요? 후드가 이 후드가요? 55불이고 티셔츠가 25불인가 그럴걸요? 후드는 진짜 싸네요. 후드 싸. 거기 뭐 오리지널 상품 같은 건 없어요? 인터넷에서 살 수 없는. 아, 네. 그런 거는 없고 아. 이번에 근데 저 1회 갔을 때도 그 조그만 피규어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옥토캣이 바뀌었잖아요. 옥토캣이 옛날에 그 잘은 몰라요. 이렇게 머리 크고 이거 네. 말고 요즘 이렇게 곡선이 훨씬 더 좀 이렇게 날씬해지는 네. 그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게 모나리사 옥토캣이라고. 그게 새로 바뀐 거예요? 네, 그게 뭐, 아. 뭐 이렇게 이런 거 말하죠. 예. 동글동글하고. 예, 근데 저거를 그냥 막 뿌렸어요. 그냥 쌓아두고 그냥 막 가져가면 되게 해놔서 저것도 지나면 팔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그럼. 사람 그렇게 많은데 계속 해도 그 다음날 한 점심때쯤 떨어졌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많이 물량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저게 막 저걸로 캐릭터도 만들고 그 캐릭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옥토캣 나오는 거는 다 저걸로 저 디자인 나오죠. 옛날 거는 좀 클래식 옥토캣이고 저희가 보통 보던 옛날에 딱 그 전통적인 옥토캣 스티커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게 옛날 옥토캣이고 요즘은 그걸로 디자인 안 아, 하더라고요. 디자이너가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완전 다른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로 막 자기 캐릭터 맞춰서 만드는 사이트도 있지 않았어요? 예, 마이 이번에 공개돼서. 옥토캣이라고 그것도 공개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따로 뭐 발표나 그런 건 없고 그냥 가면 터치 스크린에 해놓고 네. 할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인가 앱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웹사이트에 똑같이 있는 거 그냥 띄워만 놓은 거더라고요. 아쌤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완전 처음에 해봤죠, 만들어서. 근데 선택이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네. 저는 아직 못 골라서 못 만들었는데. 약간 캐릭터 조합해서 만드는 것처럼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디자인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했어요. 너무 다양하게 되니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혼자만 가신 거예요? 예전에는 같이 가셨었잖아요. 네. 근데 원래도 전에 혼자 갔고요. 2번, 그러니까 2년 정도를 같이 갔었죠. 같이 갔을 때 그때는 오피스 투어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혼자 가니까 그런 것도 좀 요청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고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결혼하셔서 아, 그렇죠. 이제 다시 혼자 결혼이 문제죠. 혼자 가서 이제 심심하게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가면 혼자 가는 거랑 여러 명 가는 거랑 좀 어떤 게 더 재밌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전에는 계속 혼자 가서 혼자 갈 때 뭐 별로 불편한 거지 그냥 오히려 편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셋이 이렇게 2번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딴 데는 괜찮은데 저녁에 숙소에 왔을 때 되게 심심하더라고요. 또 미국은 집 숙소에 일찍 들어오잖아요. 그쵸. 한 7시, 8시면 들어오고 미덥 있어도 한 9시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숙소 기간이 되게 긴데 별로 할 건 없는 거죠. 혼자서. 근데 이제 같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웃고 떠들고 오늘 뭐 본 거 얘기하고 뭐 그런 또 재미가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심심하다는 생각은 좀 든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심지어 이번에 캡슐 호텔 계셨던 거 같아요? 네? 캡슐 호텔. 네, 캡슐 호텔에 있었어요. 샌프란 너무 답답하진 않으셨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답답하진 않고요. 이때 사진 봤거든요. 네. 엄청 크던데요? 네, 캡슐인데? 캡슐인데 엄청 커요. 캡슐인데 꽤 커요. 네. 막 좁진 않아요, 안에서. 그거 이렇게 어느 정도 앉아있을 수도 있고. 캡슐 호텔 사진은 안 올리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링크를 올리셨어요. 아, 그 호텔의 링크. 근데 그쵸. 일본 쪽은 봤을 때는
좀 답답하게 사는 생각 들 정도로 좁았었는데 거기는 침실이랑 엄청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일본 캡슐 호텔은 진짜 캡슐이잖아. 그리고 좀 최첨단인지 안에 금고도 있고 USB 포트도 2개나 아. 있고 그리고 이게 버튼 누르면 이게 팬 돌아가면서 공기도 정말 공기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좀 신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캡슐 호텔이라기보다는 약간 미래 호텔 같은 아, 느낌인데. 그쵸. 그쵸. 그죠. 약간 옆으로 한 바퀴 돌 수 있을 것 같아 가면서. 그러니까 옆으로 굴르는 거? 일본은 굴르는 거 안 되잖아. 일본 딱 일자로 이렇게 자야 될 거. 아, 그쵸.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가보셨죠? 아니요. 그때 안 가보죠. 가려고 사진을 열심히 찾았는데 진짜 일본 캡슐 호텔 이렇게 옆으로 못 돌 것 같아서 어. 차마 캡슐 호텔 못 들어갔어. 맞아, 엄청 고민되더라고. 이 정도는 그러면 아니라서. 이거는 자기 침실 외에는 공용 공간이죠, 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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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이랑 화장실은 다. 네. 근데 이번에 더 비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숙소 알아보니까 진짜 그냥 개인 룸에 화장실이랑 샤워실 있으려면 그냥 30만 원은 줘야 되더라고요, 하루에. 아, 그래서 죽어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 돈 내고. 그래서 제 목숨을 담보로 외곽으로 계속 알아보다가 아, 그 리스크를 질수록 싸지잖아요, 약간. 그쵸. 그래서 하다가 이걸 찾았는데 저게 완전 시내에 있거든요. 아, 네. 유니온 스퀘어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이라서 저희까지는 진짜 한밤중에도 거의 위험하다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많고 그래서. 저기 1박에 얼마나 했던 거예요? 저기는 한 8만 얼마 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싸네요. 네. 진짜 싸네.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 정도 크기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12월에 일본 가는데 캡슐 호텔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거든요. 가격 차이 뭐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좁아 보여가지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한번 경험해봐야 되는데. 근데 1박 2일로 와서 진짜 그냥 할까 했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저도 갈 땐 좀 걱정했거든요. 이 안에 11일, 12일을 있으면. 저기 12일날 계셨던 거예요? 네, 12일을 있으면 답답한가? 아닌가? 근데 지낼만 했어요, 그 정도. 저는 기톱 때문에 저기 계시고 옮기셨나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기 8만 원이라도 싸진 않네요, 진짜. 그렇죠. 거의 잠만 자는 곳이니까. 그니까 거의 12박 13일은 뭐 한 100만 원 정도 나왔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거 말고 또 더 재미있었던 건, 다른 재미있었던 건 없었어요? 거기서. 근데 딱 해보면 깃허브 유니버스도 가고 시컴프도 갔는데 확실히 깃허브이 그런 행사나 그런 거, 굿즈나 이런 거는 훨씬 잘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딱 세션 말고 그냥 딱 행사 느낌만 보면 깃허브 유니버스가 훨씬 압도적으로 잘해놓고 부스도 규모도 장난 아니고 하시코프 좀 별로였어요? 해시코프는 해시코프 좀 담백한 느낌? 여기는 엄청 화려하면 네. 약간 여기 딱 담백한 느낌이 좀 그런 행사고 이쪽은 막 쥐어주는 것도 많고 뭐 애들도 티셔츠 이만큼 쌓아놓고 계속 주고 뭐 분위기도 그렇고 뭐 많고 규모는 좀 비슷한 정도. 인원수는 근데 깃허브 유니버스가 큰데 더 많았어요. 더 크죠. 한 2배 이상 큰 것 같긴 한데 장소는 훨씬 더 큰 것 같고 하시코프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해외에 찾아갈 정도긴 한데. 티켓비는 시컴프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요? 네, 티켓비는 더 그런데 돈은 깃허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장소에 그런 거 좀 신기했던 거 메디테이션 룸? 그러니까 명상 룸? 같은 게 있어서 그 이슬람 여기서 기도하는 그런 거 저는 사실 그쪽 문화 잘 모르겠는데 양탄자 같은 거 깔고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을 아예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용하는 건 못 봤는데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화장실도 일반 화장실이 있고 이제 젠더 뉴트럴이라고 그러네. 젠더 뉴트럴한 화장실 따로 있고 그렇게 제공을 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어떻게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션은 가운데 모니터가 있고 말하는 게 자막으로 계속 나왔어요. 제목으로 영어로 쭉 나오는데 누가 타자를 치는 건지 이걸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근데 조금 늦어서 전 더 헷갈리더라고요. 약간 네. 그 말하는 거랑 얘랑 좀 차이가 나니까 영어 우리말이 아니니까 훨씬 힘들긴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힘들어서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람이 치는지 아니면 뭔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사람이 정말 치는 건가 싶었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술 용어할 때 대소문자. 네. 이게 너무 정확히 탁탁탁탁 찍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기타 어렵잖아요. 기타 어렵잖아요. 기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술 용어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게 그냥 치면 좀 어긋나게 마련인데, 그게 너무 정확히 나와서, 이거를 뭔가 해놓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기타업 얘기하시는 거죠? 네, 기타 그러니까. 읽었어요. 예. 그 파이콘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았었어요? 네. 네. 파이콘에서도 그 사람이 한 거죠, 거기는. 사람이. 듣기로는 업체가 네. 중간에 껴 있었는데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아, 그래요? 저 파이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저희 몇 년 전에 노드컴프에서, 플레이노드에서 할 때도 했었는데, 네. 그때는 동시통역사를 2명 부르고, 번역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영어로 발표하는 걸 한글 자막으로 보여주는, 네. 줬는데, 동시통역사 2명을 부르고, 타자 치는 사람 뭐라고 하죠? 타이핑. 네, 속기사를 2명 불러서, 그쪽은 다 2명씩 쌍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통역자가 옆에 앉아서 마이크로 불러주면, 네. 속기사가 듣고, 그걸 따라락 해서 타자로 나오게 하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파이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내 부르니까 금액은 되게 많이 나오고. 아, 그래요? 뭐 기업 행사니까. AI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글 음성 인식으로 이렇게. 영어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그쵸. 영어 자막은. 유튜브가 진짜 잘하잖아요. 좀 일본어도 좀 잘 되지 않을까요? 일본어는 그런 수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긴 한데, 유튜브에서 뭐, 미국 백인 남성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웬간한 한국인보다 잘 알아듣을 것 같아요. 저보다 잘 알아듣는 것 같아. 자막이 너무 정확해. 그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근데 번역기 잘 되면 이제 그거 받아 적은 다음에 바로 번역해버리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하시콤프는 그냥 호텔에서 하신 거죠? 네. 호텔에서 한 거죠. 하시콤프, 추억이 많긴 한데. 제가 갔다 온 건 아니고. 작년에 갔다 오셨잖아요. 네, 작년에도 갔죠. 작년에 갔다 왔는데, 괜찮았어서. 작년에 갔는데, 오스틴에 와서, 오스틴 또 오진 말아야지 그랬는데, 올해는 샌프란이라서, 괜찮고.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가을에 가는 것 같거든요. 한번 갔다 왔으니까 또 한참 별로 생각 안 하다가, 내년 또 가을쯤 되면,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전반기에 하는 컨퍼런스 있잖아요. 도커콘. 이런 것들은 시야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요 시기에 하는 컨퍼런스 중에서 골라서 가게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날짜를 먼저 정해놓고 이때 무슨 컨퍼런스가 하나 이렇게 보시는. 네, 꼭 가을에만 가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내다가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가니까.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네. 지치니까. 한국에서는 유독 행사를 다 몰아서 하잖아요. 지금 요즘 날씨 좋을 때. 맞아요. 그렇죠. 10월, 11월. 파이콘만 유독 한여름에 하죠. 그쵸. 8월 15일 전.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 대부 그것도 가을에 했던 것 같고. 하시콤프 어땠어요? 시콤프도 네. 목적이 배우러 가는 목적이 강하신 건가요? 하시콤프는? 그냥 컨퍼런스 그냥 원래 반 놀러 가고 반 분위기 느끼러 가고 그런 그쵸. 거예요. 사실 딱 배우기만 하려면 그냥 영상 봐도 되잖아요. 그쵸. 영상이 더 빨리 들으셨죠? 블록체인 OS의 CTO님? 회사에서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줬기 때문에 휴가는 지원해주지 않았나요? 휴가는 제 거죠. 그게 중요한가요?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노예제도에 짜들어서 훌륭한 노예는. 네, 자본주의 노예. 이번에 뭐 재밌는 거 좀 발표했어요, 하시콤프에서? 걔네도 근데 딱 주력 제품이 그래도 많은 제품은 있지만 테라폼이구나. 제가 테라폼을 좋아해서 더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키노트에도 많은 시간을 쓰고 느낌은 근데 이번에 둘 다 볼트랑 테라폼이랑이 큰 릴리즈가 있었는데 둘 다 프리뷰로 나왔잖아요, 베타. 네, 봤어요. 0.12 네. 테라폼 같은 게 0.12 나왔고 저건 1.0 베타가 맞아. 볼트 1.0. 네, 1.0 베타가 나왔는데 그냥 시기를 못 맞췄나 약간 정식 릴리즈가 되면 훨씬 괜찮은데 아니면 시기를 못 맞출 건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계획으로 한 건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시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루비는 릴리즈 일정이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요? 12월 정해져 25일에 아, 그 버전 하나가 올라가요. 네. 이번 2.6 네. 2.6 맞나요? 그러니까 마이너가 네. 올라가요. 아, 그건 몰랐네. 매월 크리스마스에 딱 릴리즈를 해요. 아직까지는 잘 지켜오고 있어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정식을 딱 그날 발표하는 거긴 한데 네, 맞아요. 그래도 그거 빨리 뭔가 해놓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약간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뭔가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회사에서는 하시코프 거를 뭐 쓰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테라폼 쓰고 콘솔도 조금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뭐 인프라 작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 네. 네, 좀 뭐 그렇게 뭐 쓴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 볼트는 안 쓰시고. 볼트도 설치는 해놨는데 아직 음. 뭐 연동이 제대로 되거나 거기 데이터를 넣고 쓰거나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HA로 띄어만 놓은 상황 정도 때문에. 저희도 테라폼 정도 쓰고 있고 다른 거는 사실 손에 못 대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못 따라가겠어. 콘솔도 이게 딱 그 구조가 돼야지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갑자기 쓰는 유틸리티는 아니니까 노마드도 그렇고 볼트도 좀 쓰면 좋긴 한데 좀 보안 쪽은 최대한 다 간소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거 안 쓰고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냥 최대한 엔드포인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테라폼만 거의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테라폼도 많이 주력이라고 하시니까 분위기가 좀 어때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테라폼 많이 쓰는 거 같고요. 작년에도 얘기 기억나는 게 포춘 500? 네. 회사들에서 거의 대부분 쓴다 막 그런 얘기 들어보다고 네. 했었잖아요. 네. 그거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꽤 많이 써. 저는 그때는 좀 놀랐어요. 사실 테라폼 사실 국내에서는 해시콥 잘 모르잖아요. 작년엔 진짜 그랬죠. 네. 올해도 아직도 만나면 사실 이쪽 아예 모르는 사람은 잘 거의 모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시콥 딱 가는데 반응 안 좋으면 혹시 베이그런트 그나마 알 것 같은 게 제가 생각에 베이그런트 맞아요. 베이그런트. 왜냐면 테라폼이나 이런 건 모를 것 같고 볼트나 베이그런트는 그 하시콥 쪽에서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이제 우선순위가? 그쵸. 네. 베이그런트는 이제 중심에서 완전 벗어난 것 같아요. 테라폼 컨솔 그런 볼트 같은 게 중심이 됐겠네요. 거의 테라폼이지 않을까요? 볼트도 쓰는 회사가 제한적일 것 같긴 해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데 작은 회사에서 쓰기는 너무 큰 시스템이고 그쵸. 맞아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엔터프라이즈 회사에서는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좋아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보안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볼트가 다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 볼트가 그 회사들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보안 목적을 막 따지다 보니까 진짜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한 건데 큰 회사들에서는 예전에 보면 개인들이 뭐 키 받을 때도 그 개인 키로 요청해야지 뭐 잠깐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로그에 기록 남고 네.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볼트가 그런 거를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약간 저는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느꼈던 거는 일단 그런 걸 쓰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기존 엔터프라이즈 쪽은 다른 거 많이 썼잖아요. 직접 만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엔터프라이즈 돈 내고 쓰는 것들 음. 그런 것도 많이 썼고 얘기하신 것처럼 직접 만들어 쓴 경우도 많아서 약간 볼트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큰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말씀하신 거랑 국내에서 사실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 막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지금 해시코프 코리아가 있잖아요. 공식 아, 명칭이 코리아인지 네, 모르겠지만 그 한국 지사. 네, 근데 얘기 들으면 금융권이나 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되게 전통적인 대기업에서 네. 관심 가진 게 테라폼하고 볼트인 것 같더라고요. 두 개. 어.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그냥 쓸 수 있나? 그러게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일단은 테라폼은 클라우드로 안 넘으면 아예 못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픈 스택? 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요즘 많이 넘어오는 추세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은근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AWS 데브데이 갔다 왔는데 그냥 데브데이는 항상 기초적인 것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저 그룹 부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제 사람들 명찰에 회사들 보는데 우리가 아는 회사들 거의 없어요. 이런 회사에서 IT 부서를 운영하는구나 막 싶을 정도 회사도 진짜 많고 금융 회사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아마 쓰지 않을까? 근데 테라폼은 못 쓸 것 같아요. 그런 회사 오히려 제 생각에 테라폼은 왜냐면 권한이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테라폼이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볼트는 그 회사들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볼트 같은 거는 금융권도 그렇고 그 기준이 있잖아요. 뭐 암호화 키를 특정 사람만 접근 가능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기준이 있는데 볼트를 쓰면은 어느 정도 그게 그냥 충족돼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볼트 쓰면 근데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볼트 자체는 그 띄우기만 하면 시스템 별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볼트 하면서 어려운 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SH를 관리할 수도 있고, 키도 되고, 뭐 DB 연결도 되고, 뭐 인증서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 도메인이 다른 영역이라서 이거 하나 세팅했다고 요거 세팅이 쉬워지지가 전혀 않는 거죠. 그렇죠. 새로 공부해야 되고, CA는 어떻게 해야 보안에 좋은가 다 공부해야 되고, 뭐 SH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공부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좀 힘든 요소인 것 같아요. 그나마 쉬웠던 게 그냥 키밸류 데이터로 암호화에 저장하는 그쵸, 거 정도인 것 같아요. 기억하기로는. 이번에 볼트에도 그 기능이 하나 들어간 것 같던데? 그 자동으로 언실 해주는 거? 네. 근데 원래 자동으로 언실 안 되는 게 되게 강한 특징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데모에서는 그냥 언실이 되는 것만 보여줘서 네. 그래도 무슨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그쵸. 언실을 할 수 있는. 네. 그게 뭔지는 뭐 받아서 좀 테스트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저희도 기억나는 게, 그, 이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었잖아요. 네. 그때 볼트를 쓰면은, 처음에 볼트에서 주는 키를 다 넣어가지고, 몇 명 이상 모여야지 풀린다. 그렇죠. 엄청 신기한 알고리즘이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좀 그거 보면서 의아하긴 했어요. 자동으로 풀린다고? 그러면은, 이전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좀 그런 거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회사들에서 써보니까 그런 게 이상하다고 한 거 아닐까요? 피드백을? 실제로 저희가 나눌 때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되게 애매하긴 했어요.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오너, CEO 분들한테 드려야 되나?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농담 삼아서. CEO나 CTO 분들한테 C급한테 드려서 이제 잠길 때마다 네, 다시 와서 풀어달라고. 근데 그게 그때 저희가 HA로 뛰지도 못해서 그렇지만 예. 뭔가 할 때마다 너무 자주 언실을 할 맞아요. 필요가 있는 거죠. 자꾸 키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그냥 다 키를 알고 있게 되는. 왜냐면 매번 말하기 불편하니까.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잊어버려. 그런 면에서는 오토 언실이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에 뭐 컨셉적인 부분은 좀 바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네, 그쵸.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점점 가고, 쿠베랑도 많이 붙으려고, 맞아요. 네, 이거, 해시코프 프로덕트가 다, 그거는 사실 해시코프가 원하는 바는 아닐 테고, 쿠베가 이미, 표준이 거의 네, 디팩토 스탠다드가 네, 돼버렸으니까. 해서 어쩔 수 없이 붙는 것 같긴 한데, 네. 별로 가는 것 같고, 그, 언실도 걔, 뭐죠? 누구죠? 쿠버네티스에서 유명한 애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무튼. 글에 썼었는데, 이름 까먹었네요. 네. 걔가 나와서, 원래 시간표는 없던 거거든요. 그냥 테라폼 발표 끝나고, 키노트가 딱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자기 올라오더니, 약간 네. 이렇게 뭐 인사말처럼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트윗을 보여주면서, 걔가 이제, 뭐, 4월에 언실이 오면 내가 볼트티를 한 달 동안 입고 다니면 이랬다. 하고는 갑자기 걔가 딱 나타나서, 걔 전에 발표도 봤는데 되게 쇼맨십 있고 막 이렇게, 네.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못 봤다고, 언실 되는지. 그러면서 언실 시연 거기서 그냥 하고, 딱 되는 거 보여준 다음에, 이제 안에 볼트티 입고 있었죠. 물론 예상된 그거였지만, 그래서 재밌었고. 재밌네요. 걔 키노트에서 했던 거라고요? 네, 키노트, 둘째 날 키노트가 끝나고, 마지막에 딱 올라와서, 그걸 했어요. 그게 원래 예정돼 있었는지 아니면, 걔가 갑자기, 샌프란에 놀러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키노트 길어진 건 아니에요? 뭐 많이 밀려졌다는. 첫날이 길었어요. 첫날? 근데 둘째 날은 안 길어지고, 첫날이, 원래 11시까지인가? 하고 11시 15분에 세션이 있는데, 11시가 됐는데, 이게 약간 스캔들 보면 플로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제품군을 하나씩 찍으면서 네.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아직 제품이 한 2개인가 남은 것 같은데. 벌써 11시야? 이러고 있는데 계속 봤거든요. 근데 진짜 한 11시 40분, 40분인가 오버됐어요. 얘는 뭐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그 첫 타임부터 이렇게 오버를 하지? 이런 느낌으로. 첫 타임에 40분 꼬이면 진짜 힘들 텐데, 뒤에가 다 맞춰가려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뒷세션 듣는데 좀 네. 피곤했어요. 왜냐면 가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예. 하고 나서
이거 언제 시작한다는 거야? 뭐 했는데 가니까 이미 하고 있고 얼마나 언제 시작하냐 뭐가 된 거지? 시간표가 어느 시간표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 막 헷갈리고. 작은 세미나에서 그렇잖아요. 시간표 한 번 맞아요. 밀리면은 이제 그렇죠. 뒤에서 다 조정해야 되고 쉬는 시간 또 바꾸고 공지도 안 되고. 근데 끝날 땐 맞았어요.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맞았지? 퇴근해야 돼서. 시간표 막 쉬는 시간 없애고 막 강제로 땡긴 것 같아. 근데 맞아. 얘기하세요. 네, 하시코프에서 쿠버네티스가 그 네이티브하게 작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뭐 표현들을 보면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혹은 쿠버네티스 뭐 퍼스트 클래스 쿠버네티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아서 저도 거기서는 정확한 포인트는 제가 영어를 다 알아듣지 못해서 모르겠긴 하는데 보통 쿠버네티스 얘기하면 콘솔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어울리니까 콘솔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이어서 테라폼이랑 볼트도 얘기하는데 거기는 뭐 연결 포인트 좀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딱 느끼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볼트에도 어차피 암호를 지원하니까 암호화를 지원하니까 그런 키들을 주입할 때 볼트랑 연동해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콘솔은 etcd 대신 쓸 수 있다? LCD 많이 LCD. 썼잖아요. LCD 대신 쓸 수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지원하면서 쿠버네티스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콘솔도 사실 애매해져 버린 게 쿠버네티스가 잘 되면서 애매해져 버린 것 같긴 해요. LCD만 쓰니까 다들 콘솔은 아예 따로 설치해서 그걸 써야 되는데 막상 하려고 보면은 되게 뭔가 삽질하는 것 같아요. 컨설을 위해서 또 컨설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꼬이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쿠버네티스 쪽 솔루션이라든지 아니 클라우드 쪽에서 지원 많이 해주니까 그런 거 쓰는 게 훨씬 편한데 이제 컨설도 지원해주면은 클라우드에 들어갈 수 있고 선택지가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그런 그렇지 거는 않을까? 앞으로 네. 지원하면 예를 들어 뭐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저도 볼트 콘솔을 안 띄워봤는데 볼트 띄워보면 그 볼트를 컨테이너 내에 띄우기가 되게 약간 어렵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세팅 고다 돌아다니는 것도 다 그냥 EC2에 따로 띄우고 네. 그럼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도 했는데 네이티브라는 건 아예 그 약간 아까 말한 언실 같은 것도 컨테이너 내면 언제든지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네. 그런 거랑 좀 그런 걸로 가려는 기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렵군요. 그리고 볼트는 이번에 1.0 기능에 배치 토큰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름이 배치 토큰이라는 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네. 그래서 예시로 든 거는 이제 서버리스 같은 데 쓰는 거, 그러니까 되게 짧게 쓰고 버려야 되는 거를 그런 거 용도로 토큰을 만드는 목적이 있고, 네. 원래 저도 그렇게까지 안 써봤는데 토큰이 만들면 이 토큰의 자식도 만들 수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그런 기능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짧은 주기로 쓰고 그리고 그 키노트에서 안 나왔는데 나중에 그쪽 관련 볼트 쪽 세션 가서 설명 들을 때 보면 이제 스케일 아웃 할 때 이게 저도 최근에 HA 설정해 봤는데 이제 두 대를 띄워놓으면 이게 두 대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만 액티브고 하나는 스탠바이거든요. 그래서 일로 가면 일로 다 리다이렉트 시켜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걔네 설명으로는 볼트는 CPU 인텐시브 하거나 뭐 트래픽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DB 이것만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데 이제 점점 조직이 커지고 이러면 결국 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게 이제 퍼포먼스 스탠바이 노드인가? 그게 이제 읽기용 이제 수평 확장 노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더라고요. 근데 배치 노드는 그냥 여기서도 생성해낼 수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토큰 생성은 다 이 마스터로만, 액티브로만 가야 만들 수 있는데, 배치 노드는 이제 딴 데서도 막 설정 받아서 만들고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AWS에서 나중에 지원해줄 것 같은 느낌. AWS도,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게 있긴 했었거든요. 볼트 같은 거를, 뭐 SSH 같은 거 지원하니까 좋긴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쓰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쓰는 다른 토큰들이라든지 API 키라든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암호하는데 최근에 이제 AWS에서 파라미터 스토어라는 걸 지원하거든요. 그게 혹시 쓰시나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얘기만 들었었어요. 네, 파라미터 스토어라고 그냥 정말 너무 심플한 컨셉이에요. 그냥
키밸류 스토어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걸 하려면 뭐 AWS에서는 다이나모 DB를 쓴다거나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다이나모 DB 셋업도 사실 귀찮잖아요. 막 거기서 뭐 리드랑 라이트랑 그 보장해 주는 것도 셋업해야 되고 실제로 쓰는 것도 뭐라고 하죠? 그 API 써가지고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패러미터 스토어는 그냥 키밸류 스토어라서 키랑 밸류만 지정하면 저장을 해주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KMS를 붙여가지고 암호화까지 해주는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AWS랑 너무 잘 붙어서 사실 조금 볼트에 대한 욕심이 거의 사라지긴 했어요. 조금이라기보다 거의 사라지긴 했어요. 그런 용도로만 쓰는 데 있어서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API 콜하는 거니까 이제 뭐 볼트도 마찬가지겠지만 API 콜이 은근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ECS 같은 거에서 우리가 서비스 하나 올리는데 거기서 쓰는 environment 베리어블들을 다 키로 만들어놨으면은 뭐 10개, 20개씩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막 10대, 20대씩 쓰면은 한 번에 100번, 뭐 200번 그렇게 요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돈을 낸다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API 콜로 막혀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볼트 같은 것들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든지 반응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은근히 중요해지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게 이제 장애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는 이제 볼트가 보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스케일도 힘들고 맞아요. 아마존 스타일로 보면 아마존 볼트 같은 거를 자기도 그냥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가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힘들게 쓰지 말고 우리가 해줄 테니까 돈 내고 써라. 아마존은 약간 자기들 것도 있으면서 남의 것도 다 해주잖아요. ECS 있으면서 쿠베도 띄워주고 근데 볼트도 들어보니까 운영이 힘들고 확장 뭐 이런 게 이슈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 볼트가 자리를 잡는 시점이 되면 아마존이 자기 KMS가 있지만 거기에 또 볼트를 그렇게 서비스용으로 제공해주면 회사들도 직접 운영 안 해도 되니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볼트를 많이 써야겠네요. 아니죠. 아마존 해줄 때까지는 딴 걸로 버티다가 그러면은 볼트 많이 안 쓰니까 필요 없어. 그러고 아마존 지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 애들이 많이 쓰면 되죠. 우리 말고. 근데 많이 지금의 쓸 것 같아요. 시코프의 솔루션은 볼트 엔터프라이즈죠. 그게 그쵸. 그 컨셉이 맞아요. 볼트 엔터프라이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볼트 엔터프라이즈 같은 게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나 금융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서버에 깔아야 되거든요. 그쵸. 엔터프라이즈 사스 형식이 아니라. 근데 아마존 거는 약간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개념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만을 위해서 서버를 따로 띄워주니까. 그럴 수 근데 볼트 엔터프라이즈는 그냥 큰 거 하나에서 막 섞여서 돌아가는 느낌일 그쵸. 것 같아서. 저는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게 시크릿인데 이걸 가도 물론 되나? 다 암호화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다 넣어놓는 게 네. 약간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쓰시는 거예요? 네, 쓰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쓰게 엔터프라이즈 된다. 고민해보면 그런 네. 거 이상하게 S3에 넣었을 때는 마음이 편한데 뭔가 사실 별로 다를 바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뭔가 좀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그 이번에 콜라보레이션 기능이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테라폼 네, 네. 테라폼의 이제 콜라보레이션. 네. 그게 이제 TF 스테이트를 관리해 주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기능의 일부를 푼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사실 딱 기능이 완전 열린 게 아니라서 그것도 네. 웨이팅 이번에 공개한 것들은 다 웨이팅으로 요즘 트렌드인가 다 웨이팅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팅만 들어있는데 네. 리모트 기능하고 푼 거 같아요. 근데 사용자 제한이랑 뭐 워크스페이스 제한도 없다는 거 보니까 뭔가 몇 가지 더 같이 좀 묶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그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딱 그거긴 하거든요. 약간 테라폼 서버에 올려도 되나?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테라폼 서버. 아, 그러니까. S3로 리모트 스테이트 네. 설정하면 되는데 테라폼한테 이거를 아. 넘겨도 되나? 그쵸. 근데 이제 그거 필요 없어지긴 하죠. 왜냐면 S3는 우리가 셋업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계정 같은 거 만들면 바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간편해지긴 하겠죠. 그쵸. 우리는 지금 S3 해서, 그 따로 버킷이랑 만들고 나서 연동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 암호화를 해도 저희가 이번에 삽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TF 스테이트에서 암호를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네, 암호를 결국에 넣으면 암호화를 해서 암호화한 거를 푸는 코드가 들어가도 결국에는 그게 풀려가지고 TF 스테이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결국에 보완이 된 이유는 S3를 올리더라도 나밖에 못 보니까 보완이 된다는 건데 네. 파일에는 그냥 평문으로 들어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그런 암호화해.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외부 서버에 올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쟤네도 구조는 똑같은 것 같고 대신 그쵸. 쟤는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걸 V2로 엔크립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부에서. 걔네들이 안에서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제 모르니까 S3 같은 경우는 알수 없죠. 저장하면 네. 또 S3 안에서 자체 암호화가 되잖아요. 저장되면서. 그래서 S3 스토리지가 만약에 그 하드웨어 단에 털려도 못 풀 텐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도는지 모르니까 그게 좀 불안하고 좀 그런 걸. 네. 신뢰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네트워크에서 움직일 때도 그냥 HTTPS로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안전하지만 S3 같은 거는 또 암호화가 된 상태로 전송되잖아요. 네. S3 위에서도 그러니까 SSL 위에서도 암호화가 된 상태로 보내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S3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에 대한 신뢰성이기도 네. 하고. 좀 더 안심이 된다. 그 해시코프가 저도 엔터프라이즈에서 고민해보면 서비스 그 프로덕트를 잘 만드는 거에 대한 신뢰는 확실히 있는데 얘가 정말 장을 안 내고 운영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거는 없으니까 좀 만약에 우리가 딱 배포하려고 하는데 보이트 엔터프라이즈 장애 나 있으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테라폼 콜라보레이션 서버가 갑자기 안 돼. 공짜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깃허브도 장애 나듯이. 그럴 수 있죠. 네. 점점 얽혀있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깃허브도 잘 돼야 되고, 도커 허브도 잘 돼야 되고, 그쵸. 테라폼 뭐 거기서 저장하면 그것도 잘 돼야 되고, 의존하는 외부 서비스가 많아지는 거죠. 배포를 하나 하더라도. 근데 다들 힘들어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발표하는 이거 발표할 때 그 흐름도 이렇게 조직이 커지고 하면 테라폼이 점점 복잡해지고 하고 협업해야 되는데 협업 비용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서 뭐 왜 비용이 어떤 부분 때문에 커지나 하면서 이제 화면에 이제 테라폼 TF 스테이트가 딱 나왔거든요. 다들 박수. 그렇지, 저놈 때문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고 이제 그거 공개한 거죠. 콜라보레이션. 리모트 네. 저장소를 풀겠다. 개인들은 쓸만할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개인 프로젝트는 막 S3 설정하고 하면서 내 거는 털려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털리면 안 되죠. 네? 털려봤자 얼마 안 하니까 회사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라폼 이번에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저 테라폼 이제 쓰다 보니까 문서는 진짜 잘 돼 있고 한데 막상 쓰려고 하면 무슨 필드를 넣어야 되는지 실제 이그젠플 같은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쿡북이나 예제 같은 게 공유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사람들끼리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션이나 이런 공식에서는 없긴 해요. 근데 저도 그 니즈는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한참 몇 개 만들다가 요즘은 테라폼 좀 안 써서 안 만들고 있긴 한데 깃허브 저장소에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다 한 번만 만들면 나머지는 복사해서만 쓰면 되는데 맞아요. 처음 만들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딴 무슨 사람 거 이 예제를 필드가 찾으면 없더라고요. 진짜 편한데 네. 이 옵션이 도대체 콘솔에서 어떤 옵션인지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트위터에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레시피, 쿡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모아두려고 저장소를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몇 개 뭐 S3 웹사이트로 만들기, 뭐 S3 CDN하고 연결하기, 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쭉 모아두면 나중에 그냥 제가 편하니까. 왜냐면 맨날 뒤져봐야 되더라고요. 옛날 가서 전에 이거 분명 했는데 어디더라? 이렇게. 오픈소스로 하셔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열어는 네. 놨는데 아, 그래요? 네. 들어가 봐야겠다. 열어는 놨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기여를 하게 되면 좋긴 한데. 웹사이트로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냥 딱 그 AWS 그 서비스 이름 딱 리소스 이름 딱 치면 네. 이그젠플이 막 넘쳐나는 거지. 뭐 좋은 아이디어네. 그렇게까지. 그러면 진짜 편해질 것 같아요. 테라폼 쓰는 게. 문서 안 볼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 문서에 그 예제가 없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네. 이게 직접 해봐야 되고, 해보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이거 하면은, 이 서버가 죽었다 살까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특히 RDS 같은 경우는 컨솔에서는 알려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안 알려주잖아요, 테라폼으로 하면. 네. 하시코프 런은 뭐예요? 하시코프 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그거 약간 인터랙티브하게 배울 수 있는? 지금 근데 보이트만 있어요. 보이트를 배우는데 그냥 문서가 아니라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공개를 했죠.
볼트가 진짜 복잡한가 보네요. 의외로 볼트가 1번으로 나왔더라고요. 나머지는 4분기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왔고 HCL2는 저 아직 안 써봤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훨씬 쓰기 좋을 거 설명문 한번 들었는데 훨씬 쓰기 좋아질 것 같긴. 네, 좋아질 것 가독성이 같아요. 제일 기대돼요. 그 다운표 안 써도 되는 거. 네, 일단 저도 그게 제일 처음 할 때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없어. 이거 만든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네, 여기서 한번 써야 될 거지. 여러 가지 미묘한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정확히 사례는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문서들, 걔네가 공개하기 전에 블로그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네. 6개인가 7개? 네. 쓰면서 기능들 공개했었는데, 보면은, 저 잘 몰랐는데, 문법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문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if문 써서 간단하게 쓰는 케이스문?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평가 시점 때문에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붙여지고, 0.12 나오면은 좀 많이 좋아질 것 같긴 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프리뷰 나와 써볼 수 있는 거죠? 네. 아직 저도 써보진 않았어요. 저는 다운만 받아놨어요. 테라폼은 왜 일로 안 올릴까요? 볼트는 일로 그러게요. 올렸으면서 저도 약간 언제 올리려고 네.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HCL 2.0 하면서 올리지 그냥. 정확한 프로세스는 모르겠는데 0.12도 보니까 그거를 프리뷰 상태에 써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따로 브랜치가 있는 것 같던데 약간 좀 개발 상황 자체가 완전히 공개된 느낌은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따로 하고 있나? 라는 느낌 받긴 했었거든요. 그 블로그를 한참 올라올 때 개발이 아예 안 된 거였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런 버저닝이라든지 일정 관리 같은 것들? 그런 거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브랜치로 빌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됐어요. 그것도 잘 모르지만, 그거 어떻게 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도 그걸로 막 해봤는데, 디펜던시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도저히 빌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기했는데, 이번에 나왔다고 하니까, 빨리 써보고 싶긴 하네요. 저는 그냥 개인 쓰는 것만 일단 넘어가 보려고 네. 하고 있어요. 요새는 테라폼 쪽 많이 못 봐서 저도 아직 못 써보긴 했는데, 바꿔주세요. 회사 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회 방송인가도 얘기했지만 기톱 액션에서도 그 HCL을 맞아요. 쓰는 게 참 예. 흥미로운 부분. 거기에 미셸이 나온 거예요? 네, 미셸이 나와서 미셸은 나와서 이제 그 부분 설명 안 하고 미리 몇 개 계약 사전에 했더라고요. 뭐 애플이나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공개 전에 해서 그걸 테라폼으로 다. 그래서 저는 액션이 나오면 이거 CI 다 잡아먹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강력한 것 같아서 이거 CI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린트도 돌리고 테스트도 돌리고 돌리려면 다 돌릴 수 있거든요.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기에는 그런 거 보면 이거를 이제 CI 없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게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직은 뭐 공개가 안 됐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또 도커 기반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도커 기반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 제가 그래요? 그 말을 설명하는 걸 다 알아듣지 못해서 커스텀 기능들이 그래서 이거 도커로 뜨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때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저장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글 쓰면서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그래요? 트윌러로 SMS를 보내는 저장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못 찾겠는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HCL 코드로 된 저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저장소는 다 HCR로 되어 있고 네. 근데 데모할 때는 다 그 GUI를 이렇게 끌어와서 네. 연결할 수 있거든요. 아, 그걸로 다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할 때 저희가 뭐 테라폼처럼 코드가 편할지 이게 편할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만들어보면. 근데 진짜 많이 좋아질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범용적이야, 사실 생각해보면. HCL이요? 그 HCL보다 액션 기능 자체가 액션, 네. 너무 범용적인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도커가 되면은 확장 같은 거 만들기도 엄청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몇 가지 만들면은 진짜 웬간한 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 진짜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혼자 다 안 하고 조합할 수 있게 해서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이 그러니까 서클 CI 이런 데도 자기들이 직접 하던 거 좀 포기하고 거기 들러붙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저희는 이제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빌드하는 거는 비트라이즈라는 거 쓰거든요. 네. 걔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 플러그인 진짜 많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앞에다가 GitHub 클론 액션을 넣고 그 다음에 빌드 액션 넣고 끝나면 뭐 슬랙 액션 넣고 액션 넣고 해서 코딩 없이 슬랙 보내고 막 이런 게 되거든요. 조합으로.
근데 걔네들도 이제 GitHub 액션이 만약에 되면 자기들은 다시 원래대로의 그 빌드 서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액션들은 그냥 다 GitHub이랑 연동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 뭐 슬랙이나 그 네틀리파이나 이런 애들은 오히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별로 딴 거 기능 안 만들어야 되고 가장 큰 타격이 저는 서클이나 트라비스 지금은 얘네가 중심이잖아요. 보통 딴 데서도 그렇지 않나요? 얘네에서 뭘 보내고 얘네에서 다 그걸 하는데 걔네가 좀 제일 겹치지 않나 라는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서클이나 트래비스가 이제 기능으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는데 이제 GitHub 액션의 그냥 CI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되면 새로운 CI 서비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갈아타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것만 잘 만들어주면 앞뒤 액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것도 그렇고 액션 돌아가는 시간의 제약 같은 게 좀 적으면은 GitHub CI가 아니지 GitHub 액션으로 다 해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게 진짜 큰 타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첼이 보여준 것도 걔네가 미리 했는지 다 그 데모하는 거 보면 프라이빗 저장소 가지고 다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하는 거 보면 이제 S3의 그 CDN역에서 웹사이트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제 데모 시나리오는 이제 404 페이지가 없어서 404를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처음에 뭐 포매팅 실수해서 커밋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커밋하고 의도적인 실수. 네, 그렇죠. 데모 시나리오로 포매팅 실수하고 그 다음에 뭐 필드 빠뜨리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그거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게 올리면 테라폼 포매팅 해가지고 댓글로 리포팅하고 그 다음에 플랜 때려서 플랜 결과 댓글로 리포팅 해주고 다 액션 가지고만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성공되는지 실패한지 해서 그냥 PR 올려놓고 그거 댓글 보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고 다시 수정해 올리고 계속 그거 하면서 다 이상 없으니까 이제 머지하고 여기서 이제 어플라이로 적용하는 테라폼 플랜 이런 거 때린다는 건 그 액션 하나하나는 또 실행해준다는 거네요. GitHub 자기들 서버에서. 그쵸. 네. 그래서 CI랑 되게 비슷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지. 결국 설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못하는 건 없다는 느낌이. 제가 GitHub이었으면 그 제약을 엄청 심하게 걸 것 같아요. CI로 못 돌릴 정도로. 그쵸.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여기서 되게 관대하게 풀어버리면은, CI가 필요 없어지고. 그냥 관대하게 풀면 GitHub도 손해예요. 자기들이 CI 많이 넣을수록 자기들이 관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만 살짝 빼고, 이 리소스 제일 큰 거는 딴 애들 거 갖다가 막, 딴 애들이 알아서 해보라 그러고, 자기들은 진짜 작은 부분만 하면, 여기로 막 모이잖아요. 애플 생태계 모이듯이. 하긴, 리소스 자원 같은 건 좀 적게 줄 수도 있겠네요. 다는 못하게. 그걸 굳이 쓰게 해봤자 자기들이 얻는 것도 없고. 모르죠. MS니까. 기능은 그 설명할 때는 제가 그 맥락을 좀 놓쳐서 다 이해 못 했는데 이게 환경면서 넣는 거, 도커에 환경면서 넣는 거 막 그런 설명이 다 있었거든요. 어떻게 넣나, 외부 변수 어떻게 가져다 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저도 도커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야 싶긴 했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되는 거 아닌가? CI처럼. 그렇죠. CI도 뭐 사실 그냥 쉘 스크립팅이 다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단위를 저도 봤을 땐 다 되는 것 같아서 네. 그 디버깅은 과연 얼마나 편하게 그 디버깅이 어렵잖아요. 불안한데 왜 안 되지? 이런 거 좀.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오류를 맞아요, 다 나한테 보여줘야 내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서클에서도 진짜 좋았던 게 SSH 붙는 거잖아요. 그쵸. 뭔가 진짜 매지컬한 환경이라서 지금도 가끔씩 삽질하거든요. 뭔가 환경 변수가 내부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스크립트 영향을 주는 거죠. 그쵸. 근데 되게 그게 잘 모르는 환경 변수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설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삽질하는데 그 SSH 기능이 있어서 그나마 그런 걸 좀 푸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없으면 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라프트 알고리즘은 하시코프에 관련이 있나요? RAFT 이거? 얘는 비잔티움. 콘솔에서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콘솔 마스터 네. 산출할 때 말하시는 거죠? 이거 읽어보긴 했는데 저는 그쪽은 잘 몰라서 이번에 거의 네. 처음 들었는데 되게 진짜 근래에 나왔더라고요. 네. 2010 몇 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 엘라스틱 서치 쪽도 그렇고 클러스터가 이제 여러 개 생기는 구조가 되면서 그 산출 알고리즘이 중요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이런 논문들은 다 컴퓨터의 근래를 봤자 90년대 아니면 다 80년대 다 그렇게 왜냐면 그때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보통. 근데 얘가 2010년 이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잘 안 되나 봐요. GitHub DB 때도 그렇고
근데 뭐 그런 저런 알고리즘 자체가 또 블록체인 쪽이랑 연결돼 있다고 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 풀려는 문제는 똑같으니까 네. 결국 다 비잔티움 문제 가지고 네. 이게 하는 거잖아요. 블록체인의 미래인데. 자세히 아는 주제는 아니라서. 그래서 저도 전에는 그냥 별로 관심 없다 하다가 네. 이 회사가 이쪽에 있어 보니까 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왜냐면 요거는 좀 이제 현업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들이고 네. 블록체인은 이제 아직 막 이제 잘하고 있는 분야라서 궁금하긴 했는데 다 알아듣기는 어렵다. 그 행사는 이제 다 끝나시고 바로 오신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행사 끝나고 하루, 그러니까 제가 거기 이제 워크데이로는 10일이 있었는데 5일은 컨퍼런스,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고 4일은 이제 컨퍼런스 때문에 휴가했고 나머지 5일은 원격 근무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다 그냥 거의 워크숍 카페라고 돈 내고 앉아있을 수 있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냥 거기 가서 계속 있었어요. 낮에는. 위워크는 못 들어가나요? 위워크- 한국이랑 똑같나요? 가보려고 한 적 없는데 저 한국에서 보면 위워크는 데이권은 없는 것 같아서 네. 1일권은 여기는 충전해놓고 쓰는데 1인당 그러니까 시간당 3불이거든요. 3불이면 좀 비싸긴 한데 물가가 있고 가보니까 그냥 자리마다 컨텐츠 있고 그래서 좀 편했어요. 오히려 가니까 또 미국은 스타벅스 가면 이제 노숙자 많아서 아, 그래요? 좀 짜증나거든요. 저는 약간 왜냐면 그래서 자꾸 좀 큰 데 가게 돼요. 큰 스타벅스 진짜 좀 작은 스타벅스는 옆에 그런 사람 앉아 있으면 신경 쓰이고 또 훔쳐갈까봐. 그것도 그렇고 자꾸 불편하고 막 그런데 여기는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데니까 별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편했어요. 작년에 갔을 때도 조금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거의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니까. 그럼 다른 데는 놀러 안 가신 거네요? 진짜 컨퍼런스 딱 하고. 네, 그건 안 가고 뭐 페이스북 한번 가고 애플 캠퍼스 한번 이제 생각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뭐 나파밸리나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관광은 이제 안 가는 것 같아요. 처음 갔을 때만 금민고 같은데 좀 가보고 아. 그다음부터 안 가는 것 같아요. 처음 갔을 때 어디 가셨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한 바퀴 돌아봤었죠. 거기 금문교도 가보고 자전거도 한번 타보고 피어 39인가요? 그런 데 가서 일반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가시면은 저기 나파밸리 와인이나 그래요? 요세미티 이런 데 많이 요세미티 그렇죠. 그 애플 인증사 찍으러 많이 가잖아요. 배경화면 찍고 예. 그냥 배경화면으로 보고 봐서 괜찮습니다. 똑같이 찍었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요새 해외 컨퍼런스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가고 싶어 하고, 나사님 12일 정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혹시 비용 같은 거는 그 정도 가려면 얼마를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미국 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한 300? 300? 네, 300 정도. 꽤 비싸네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비용 포함인가? 아니면 빼고? 비행기 빼고. 비행기 비행기 빼고요? 너무 다르니까. 그래? 네. 그냥 저 가면 비행기 한 80에서 100 잡는 것 같고요. 네. 비행기 포함해서 300 정도? 그쵸. 이렇게, 그냥 딱 그것만 겪고 이제 먹는 거는 말 그대로 완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쵸. 먹는 거는. 그래서 딱 하는 게 이제 저는 한 80에서 100 잡고 비행기는 숙소도 한 100. 네. 날짜에 따라 좀 다른데 100 안팎으로 가고 그럼 벌써 200 나오잖아요. 그쵸. 네, 200에 티켓에 먹고 대충 하면 한 300 안팎에서 나온 것 같아요. 기덥이랑 하시코프는 티켓 가격이 얼마였어요? 기덥이 599였고요. 하시코프가 899? 네. 비싸네. 799였나? 899였나? 거기서부터 이미 거기서 많이 나왔죠. 외국 컨퍼런스는 진짜 티켓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그쵸. 50만원 하고, 회사도 돈 잘 버는데, 티켓 값도 이렇게 비싸고, 스폰서도 이렇게 많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 AWS 행사가 다 그 파트너사와 이 참가자들이 내는 돈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진짜 크게 하는데, 거기 1,599불이거든요? 근데, 그, 부스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부스들이 너무 많은데, 걔네들한테는 몇 억씩 땡기나 봐요. 미국 행사는 유독 티켓이 비싸고, 저희 루비컴프 6월에 갔을 때, 거기는 그래도 한 10만원, 20만원 이 정도였거든요.
루비 카이기. 네, 루비 카이기. 근데 루비 컨퍼런스나 레이즈 컨퍼런스 미국에서 하는 건 또 비싸요. 100만 원대. 약간 아시아나가 컨퍼런스 비용이 싼 것 같고 유럽이 비싼가? 미국이? 그 파이콘 같은 데도 계속 올리려고 했던 거죠. 파이콘 같은 쪽도. 네. 지금 올릴 예정이래요, 더. 지금 얼마죠? 지금 15만 원? 지금 15만 원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닐걸요? 아닌가요? 아, 얼리버드가 있어서 좀 싼 거 아니에요? 8만 원 아니에요? 8만 원? 8만 원에서 많이 4만 오르긴 원이었나요? 했네요. 네. 8만 원에서 4만 원? 얼리버드가 4만 원? 얼리버드는 놓쳐서 모르겠고 네. 8만 원에 한 7만 원, 8만 원 진짜 했던 것 같아요. 헷갈리네요. 15만 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파이콘이 앞서가네요. 네. 파이콘은 계속 의도적으로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거 다 해도 코엑스 비용 생각하면은 크게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것 부족할 같아요. 것 같아요. 네. 파이콘이 좀 치고 나가주니까 미더비 10,000원 정도 받는 거에 부담이 없어. 아, 그렇죠. 파이콘이 10,000원 받아버리면 미더 30명 많고 10,000원 네. 받으려면 되게 눈치 보이는데 파이콘이 좀 확 가버리니까.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또 기업 행사들도 돈 안 받잖아요. 어. 뭐 데뷔도 그렇고 그런데 하는 것들은 돈 아예 안 받아버리니까. 예. 파이콘 지금 확인해보니까 얼리버드가 5만 원이고 일반이 7만 원이었대요. 개인 후원이 15만 원이었네요. 내년에 또 많이 오르겠네요. 좀 더 오르겠죠? 한 20만 원 받아도 되는 것 같아. 네. 나 어차피 안 갈 거니까. 루비 카이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기본이 10만 원인가 그렇고 얼리버드가 10만 원. 얼리버드가 10만 원이고 기본이 20만 원이고 거기서 얼리버드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10만 원, 20만 원이고 그냥 가면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근데 얘도 티켓 안 팔리는지 나중에 저는 8월에 티켓을 둘 다 샀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예매하고 숙소 잡을 때 다 왜냐면 그거에 따라 일정이 변할 거니까 다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가올수록 티켓을 좀 할인한 느낌? 그래서 좀 기타 뮤직에서는 599인가? 499인지 599인가? 599 같은데 599로 샀는데 저는 그냥 워크숍은 안 듣고 일반 티켓만 샀거든요. 그런데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워크숍하고 이거 가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요. 들어갔더니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취소하고 다시 샀어요. 가격 똑같으면 워크숍을 안 가면 안 갔지. 네. 안 할 이유가 뭐야? 그리고 취소하고 그리고 회식 콤프는 899 했는데 한 9월 말 되니까 저희 유저그룹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 유저그룹 통해서 디스카운트 코드 20% 코드가 날라왔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귀찮아서 그것도 한 가만히 있다가 한 가기 일주일 전인가에 메일 보냈거든요. 이거 나 우리 유저그룹 받았는데 어떻게 할인할 수 방법 없냐? 걔네는 메뉴도 없더라고요. 환불 메뉴도. 그래서 메일을 보냈더니 그냥 답장으로 바로 리펀드. 20%를 해줬어요. 아, 근데 899니까 20만 원 만에 한 20만 원 되죠. 20% 하니까. 네. 한 예, 크네요. 달러로. 그래도 환불도 해주고 좋네요. 네. 애플은 그런 거 없어요. 작년에 티켓 두 장 샀어요, 2장. 아 그래요? 엄마 이름이랑 제 이름 신청했다 둘 다 돼가지고 엄마 이름으로 한 거 좀 환불 안 되는데 안 된대요. 뭐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 그러면 딴 사람이 갈 수 있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 양도도 안 돼요? 네, 양도도 안 되고 그러면 내 여동생이 애플 개발자 계정에 디자이너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쨌든 되지 않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 그러면 원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이제.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 그 엔터프라이즈 계정 아니면 워낙 구하기 힘든 티켓이야 이해는 하면서도 억울했어요. 저는 컨퍼런스 가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다닌 지 몇 년 안 됐는데 일본 루비 가고 어쩌다 보니까 네이버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데 갈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휴가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창업하고 2015년부터는 2015년에 루비카이기 갔다 오고 일본에 2016년에 그 AWS 갔다 오고 2017년에 애플 갔다 오고 올해 또 루비카이기 갔다가 또 AWS 가는데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약간 리프레시도 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주 가는 건 좋은데 또 이제 사람들 모아서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계속 혼자 가다가 둘이 가다가 했는데 올해 AWS는 여러 사람 유저 그룹들이 같은 숙소에서 지내기로 한대요. 작년부터 그랬다는데 근데 저녁에 엄청 술 먹으면서 개발 이야기만 하면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올해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벤트 계속 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애플 때문에 못 갔어요, 사실. 자, 그게 애플이
티켓 가격을 2배 받아 먹어가지고 취소를 안 해줘가지고. 전에 공유해주신 게 그럼 그게 재작년인가요? 네, 재작년에. 되게 오래됐구나. 그때는 유저그룹도 숙소를 다 따로따로 2명씩 써가지고 서로 몰랐거든요. 모일 시간도 없었고. 근데 작년부터는 이렇게 크게 빌려가지고 공동 숙소로 있다 보니까 다양한 회사들의, 특히 유저그룹에는 스타트업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양한 스타트업 사람들 모여서 5일 동안, 거의 7일? 7일 동안 계속 아침 세션 듣고 저녁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듣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오전에 세션 듣고 오후에 패널 토의 하는 느낌인데요. 저녁에 그럴 패널 수도 토의 있죠.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 왔는데 심심한데 힘들다. 이제 개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밌겠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리인벤트는 그 통로에 줄 서 있는 거 보고 가기가 그리고 옛날에 갔을 때는 막 새벽 6시에 키노트 가서 줄 서 있고 이거는 키노트 한 번은 볼만해요. 이거는 그리고 대부분 거기는 호텔이 쉴 때도 많으니까 먹는 것도 싸고 좋았어. 여기 더 할 이야기 있나요?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